오늘의 주제는 최고의 노인 정신의학 전문의가 전하는 요양원과 간병을 멀리하고 자립하는 만년을 가져다 줄 70대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거나 노부모가 있는 분들이라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인생 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다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건강하게 살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80세가 넘었는데도 마라톤을 완주하는 사람이 있지만 60대부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젊음을 지속하는 사람과 60대, 70대를 지나며 단번에 늙어버리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문명과 의학은 사람이 짧게 사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죽는 날까지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내 힘으로 걷고 다른 사람 신세 지지 않고 살다 떠나는 게 나이 들어가는 모든 이들의 가장 큰 소원이 되고 있습니다. 노후의 시간을 간병인에 의지하며 긴 세월을 보내야 한다거나 치매가 와서 정상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상황은 상상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다가오는 노년의 삶을 자식이나 간병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보며 자립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노인 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 전문가 와다 히데키의 책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을 바탕으로 70대가 되면 누구나 겪게 되는 현실 7가지와 노화 속도를 늦춰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 6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30년 이상 노인 의료 분야에 몸담아온 저자는 70대를 늙음과 싸우는 시기로 규정하며 몸도 머리도 건강한 고령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70대를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70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노후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 요양원과 간병을 멀리하고 자립하는 만년을 가져다 줄 70대 건강 비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0세가 되면 누구나 겪는 현실. 첫 번째, 고기를 먹지 않는 습관이 노화 속도를 빠르게 한다. 노화는 의욕이 떨어지면서 가속화된다. 어떤 일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다. 이런 의욕의 저하를 막지 않으면 일상생활의 활동량은 자꾸 떨어져 운동 기능도 뇌 기능도 단번에 늙어간다. 그래서 70대가 되어도 이전 연령대처럼 의욕을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첩경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면 좋은가? 우선 의욕의 저하를 막는 의미에서 권하고 싶은 것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다. 고령이 되면 육류를 삼가고 야채 중심의 식사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실제로 현역 시절에 비해 꽤 간편한 식사를 즐겨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 사정 때문인지 70세 이상의 5명 중 1명이 단백질 부족이라고 한다. 동양인의 식생활도 서구화되고 있다지만 그래도 하루 80g 정도밖에 고기를 먹지 않는다. 미국인은 300g 정도 섭취한다. 미국인만큼 먹을 순 없지만 아직 동양인에게는 고기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고령자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나이가 들고 의욕 수준이 저하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뇌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감소이다. 세로토닌은 일명 행복 물질이라고 한다. 무심코아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물질이다. 이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일상의 행복감은 희미해진다. 발랄한 감정이나 젊음, 활동 의욕이 저하된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짜증이 나거나 감정이 불안정해지고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세로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한다. 이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의욕도 떨어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늘어나는 이치다. 그러나 세로토닌의 감소는 고령이 되어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개선할 수 있다. 그중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은 육류 섭취이다. 세로토닌의 재료가 되는 것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인데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 고기다. 고기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세로토닌의 생성이 촉진되어 의욕 저하를 막는 작용을 하게 된다. 특히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의 원료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으로 억제해서 발기부전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 남성 호르몬 중에서도 특히 테스토스테론은 의욕과 관계가 있다. 성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집중력 등에 관여하고 있다.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활동 의욕이 저하되어 기운 없는 노인이 된다. 그러니 고기를 먹고 콜레스테롤을 잘 섭취하면 남성 호르몬 저하도 늦출 수 있다. 고기를 싫어하거나 소화 기능적 문제로 먹지 못한다면 무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절제하고 육식을 멀리하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오늘부터 그만두자. 두 번째, 눕기만 하는 생활이 건강 격차를 초래한다. 눕기만 하는 생활을 하거나 일상에서 간호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매일 산책하거나 수영이나 골프 등 스포츠를 즐기는 80세의 노인도 있을 수 있다. 즉 고령자가 되면 신체 능력과 뇌 기능에서 개인차가 많아진다. 고령자 다수의 사회로 된다면 앞으로의 사회는 확실히 다양성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될 것이다. 건강 격차가 생기는 것은 향후 펼쳐질 사회의 특징이 될 것이다. 젊은 사람이라면 10일 정도 질병으로 병실에 누웠다고 해도 퇴원 후 즉시 평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고령자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없다. 10일 동안이나 몸져 누워버리면 운동 기능은 단번에 약해진다. 뇌 기능도 계속 침대 안에만 있으면 급속히 쇠약해진다. 그만큼 고령자에게는 뇌 기능, 운동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사용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개개인의 능력 차이가 커져가는 초장수 사회에서는 신체와 뇌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훗날 큰 차이로 나타난다. 계속 사용하려는 의식이나 마음가짐이 누구에게나 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의 70대는 예전보다 더 젊어졌다 해도 이 연령대만의 독특한 위험도 다수 안고 있다. 특히 의욕 저하나 의욕 상실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40대, 50대의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생활했다고 해도 하반신이나 뇌 기능이 쇠약해지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빈둥빈둥 생활하는 70대의 경우엔 바로 운동 기능과 뇌 기능이 쇠약해지고 만다. 70대는 의욕적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다. 이는 많은 고령자 스스로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계속 사용한다는 말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왜냐하면 70대가 되면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어도 의욕이 떨어져 활동량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무슨 일에도 의욕이 없고 흥미를 가질 수 없게 되면서 사람 만나는 것조차 귀찮아지고 외출을 싫어하는 경향도 생기게 된다. 이러한 의욕 저하는 뇌 전두엽의 노화와 남성 호르몬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다. 사실은 의욕 저하야말로 노화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다. 아무리 몸을 움직이고 뇌 기능을 사용하려고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이 귀찮고 활발하지 않게 된다. 결국 가지고 있는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욕 저하가 현저해지는 연령대가 확실히 70대다. 세 번째, 단번에 늙어버리는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의욕 저하 이외에도 70대에 직면할 위험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흔한 것은 질병, 부상 등의 건강상의 문제이다. 큰 질병이나 넘어져 생긴 부상 등으로 70대가 단번에 늙어버리는 사례는 흔한 일이다. 이 연령대는 암이나 뇌경색 등에 걸리는 사람도 많아지기 때문에 중대한 질환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해진다. 수술을 할지 말지,
어떤 검사, 어떤 치료를 받을지 등의 대목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울증도 70대의 큰 위험 요인이다. 우울증에 걸리면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지고 밖에도 나가지 않게 된다. 예를 들면 예전에 자주 참가했던 취미 모임이나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고령자의 쉼터 등에 가자고 아무리 권유해도 잘 가지 않게 된다. 식욕도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살도 빠진다. 그것도 지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면 단번에 늙어버린다. 장수화에 따라 지금까지 60대에 맞이했던 인생의 고비를 70대에 맞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다. 인생의 고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여부는 70대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판가름 날 수도 있다. 네 번째, 70대가 되면 의사의 지시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의사의 지시대로 잘 따른다면 건강 장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는 편이 좋다. 70대가 되면 의사의 발언에 대해 조심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다. 의사는 장수 전문가가 아니다. 자신의 전공인 한 장기의 스페셜리스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호흡기 내과 의사는 호흡기 건강을 위해, 소화기 내과는 소화기 건강을 위해 환자를 진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의사가 몸에 좋고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전문으로 하는 장기에 있어서 좋은지 나쁜지를 말하는 것뿐이다. 즉, 장수를 위한 전문적인 의사는 없다. 인간의 몸 전체를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몸에 좋고 어떻게 하면 몸에 나쁜지 말해주는 의사는 거의 없다는 말이다. 40대, 50대에 심근경색이 되어 돌연사하고 싶지 않다면 이러한 스페셜리스트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순환기 내과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다면 심각한 심장 질환을 예방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70대가 되면 신체의 모든 장기의 활동력이 떨어진다. 어떤 장기의 스페셜리스트 의사의 말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진찰받고 있는 장기는 좋아져도 다른 장기에 지장이 생긴다. 결국 몸 전체에 손상을 입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꼭 필요하다고 단언할 수 없는 수술이나 치료를 할 필요는 없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결과적으로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는 자주 생길 것이다. 최악의 경우 어쩌면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70대가 되면 의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특히 중병을 앓는 경우 대학 교수라는 직함을 가진 의사를 그다지 신용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들은 전형적인 스페셜리스트이며 고령자를 진찰하는 경험이 적은 의사가 많다. 앞으로 의사가 뭐라고 해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자. 과연 이 지시에 따라야 내가 오래 살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 나름의 정보 수집이나 다른 의사의 진단을 듣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다섯 번째, 가족 간병에 직면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 70대가 배우자를 간병하는 사례는 흔하지만 70대 자녀가 90대 부모를 간병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70대가 되어 퇴직하면 다른 일이나 특별한 취미도 없는 사람의 경우 간병을 은퇴 이후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 시간이야 어쨌든 자유롭기 때문에 열심히 간호에 임할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은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만족감은 얻을 수 있다. 간병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신뢰도 얻을 수 있기에 한층 간병에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간병에 관여하는 방식은 자신의 만년을 망쳐버릴 가능성이 높다. 간병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신을 돌보는 가족이 불행해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간병에 빠져들면 그 사람의 만년이 망가져 버리는가? 간병에 투입하는 시간은 3년 지속될지, 5년 지속될지, 아니면 10년 지속될지? 끝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병수발에 쏟다 보면 지금까지의 친구들과 거리가 멀어지고 취미도 만들 수 없으며 오락 시간도 전혀 만들 수 없게 된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 당연히 정신적 압박이 될 것이며 멘탈을 해칠 수도 있다. 70대는 체력적으로도 젊었을 적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간병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신체를 망가뜨릴 위험 또한 높아진다. 그리고 간병을 삶의 보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병수발을 받는 가족이 사망한 이후 간병인이 단번에 쇠약해져 버린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간병을 주업으로 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던 사람이 70대에서 80대에 간병이 끝나 시간이 생겨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해도 그것은 꽤 어려운 일이다. 결국 가족을 떠나보낸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 지내게 되면 간병 폐인처럼 되어 늙어버리는 사례를 자주 본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70대 전후의 사람이 가족의 간호에 직면하면 간병보험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게 좋다. 그런 결정을 해도 죄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다. 병수발을 하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서로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가부장 내지 봉건적인 관행이 남아있어 간호는 가족이 함께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곤 한다. 이러한 풍조 아래에서는 병시중하는 가족 단위 간병인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현상이 있다. 조속히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향후 초고령 사회는 극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간병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70대 사람이 향후 80대에서 90대에 이르러서도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6번째, 70대에 익힌 습관이 이후의 삶을 구한다. 70대의 습관 만들기가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70대 전후로 일을 그만두기 때문이다. 현역으로 일하고 있을 때는 루틴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은퇴하면 바로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일 따위가 없어진다. 즉, 이 시기부터 의도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뇌를 사용하려고 습관하지 않는다면 운동 기능도 뇌 기능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또 70대의 습관 만들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 70대에 시작한 습관은 80대 이후에도 평생에 걸쳐 지속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70대에 평소부터 걸으려고 노력해서 산책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은 80세가 되어도 계속하려고 한다. 70대에 수영을 하고 등산할 것을 맘먹고 습관화한 사람은 80세가 되어도 체력이 남아있는 한 계속할 것이다. 만일 신체 기능상 등산을 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대신할 무언가를 해서 몸을 움직이려는 마음가짐만은 평생 계속될 것이다. 운동뿐만 아니라 연극이나 회화, 바둑, 장기, 낭독 등의 취미 활동도 70대에 습관화된 사람은 80대가 되어도 거의 그만두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에 현역 시절에 가까운 신체 기능이나 의욕이 있는 70대 때 기능 유지를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80대의 건강을 유지하는 첩경이다. 7번째, 70대는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기나긴 세월 동안 노인의 기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선 뇌의 기능을 어떻게 80대 이후에도 유지할지가 중요하다. 아울러 70대 때에 가지고 있는 운동 기능을 얼마나 오래 가져가야 하는지 여부도 중요해진다. 관건은 70대의 생활 방식이다. 70대 초반까지는 치매에 걸리거나 환자가 된 사람은 10%도 채 안 된다. 다치거나 큰 병을 앓거나 하지 않으면 중장년 시절처럼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 인생 종반의 활동기를 의도적으로 노력하며 보낸다면 신체도 뇌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간병을 받는 환자가 되는 시기를 늦출 수 있다. 건강한 80대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70대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단지 독자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있다. 필자는 평생 늙어가는 것에 저항하거나 싸우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확실히 현재 노화방지 의료의 진보는 눈부시다. 전체 양상을 보아도 70대 무렵까지는 현역 때와 비교해 그다지 변화 없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80대 정도까지 상황이다. 80대를 넘기면 대부분 다 늙어간다. 늙음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는 일이다. 인생 100세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우리는 이제 늙음을 두 시기로 구분 필요가 있다. 70대 때 늙음과 싸우는 시기와 80대 이후에 늙음을 받아들이는 시기, 두 가지이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늙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가 80대 이후 반드시 찾아온다. 그런데도 언제까지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늙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면 결국 좌절감만 찾아오지 않을까? 늙음은 기피할 수가 없다. 80대가 되고 85세를 넘었을 무렵에는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하는 일도 많아진다. 그때야말로 있는 그대로 자신의 늙은 모습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 15에서 20년 정도 연장된 늙은 기간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이 되어버린다. 육신의 수명이 100세 근처까지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병석에 누운 채 노쇠에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누구나 높은 확률로 그런 말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늙음을 기피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부자연스럽다. 80세를 넘어서 늙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늙음을 혐오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큰 병으로 목숨을 잃는 일도 없고 사고를 당하는 일도 없이 천수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늙음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80세가 넘으면 늙어간다는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시기다. 한편으로 70대는 사람들이 보다 건강해지고 한창 늙음과 싸우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70대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효과도 있고 의미가 있다. 늙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다. 늙었을 때 사는 방식, 받아들이는 방법의 정답도 없으며 사람마다 자유롭게 살면 되는 것이다. 다만 80대가 돼서도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며 몸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좋다. 젊은 시절에 맑은 머리를 유지하고 싶다면 70대는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이 시기에 매일매일 노력이 이후 찾아올 80대의 모습을 크게 좌우하게 될 것이다. 노화 속도를 늦춰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 첫 번째, 맛있는 것을 먹고 면역력을 높이자. 고령자가 되면 다이어트는 아니더라도 콜레스테롤과 혈압, 요산 수치 등에 신경을 쓴 나머지 먹고 싶은 것을 제대로 먹지 않고 참는 사람이 많다. 물론 중병을 앓고 있다면 아무래도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참아야 한다. 그러나 콜레스테롤이 좀 높아서라든가 요산치가 걱정되기 때문이라든가 하는 정도의 이유라면 70대에서라도 좋아하는 음식을 참을 필요는 없다. 폭식은 몸에 좋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좋아하는 것을 참지 말고 먹어도 된다. 고령자가 되면 식욕도 떨어지고 몸에 좋다고 곡류 위주로 식단을 꾸리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양이 부족한 사람이 대다수다. 좋아하는 음식을 참는 것보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영양을 취하는 것이 좋다. 또 70대에게는 10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해도 앞으로 30년이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언제까지나 신경을 쓰고 참으면서 장수하고 싶은 것인지, 우선 그것보다 몇 년 수명이 짧아져도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생활 가운데 어느 쪽이 행복한 삶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사람의 전두엽은 크게 활성화된다.
반대로 절제된 생활을 한다면 전두엽의 활성화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의 행복감은 사라진다. 뇌의 노화를 앞당겨 버릴 것이다. 뇌의 노화는 건강한 만년을 보내는데 가장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절제함으로써 단백질과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지면 세로토닌과 남성 호르몬이 감소한다. 이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을 높여준다. 70대가 되면 식사 제한에 과민해질 필요는 없다.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 맛있다고 느끼는 것은 면역 기능을 높여 건강에 도움이 된다. 단, 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령자가 되면 아무래도 혼술의 기회가 많아진다. 마실 상대가 없거나 잠들 수 없기 때문에, 또 기분이 상쾌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혼자 마시는 경우가 많아진다. 가볍게 저녁 반주 정도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혼술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매번 음주할 때 혼자 마시는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은퇴하면 안 된다. 70대의 생활 방식은 참으로 중요하다. 간병을 받는 환자가 되는 시기를 가급적 늦추고 8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마지막 활동기이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이나 정년 후의 재고용 등 고령이 되어도 일하는 환경이 준비되고 있지만 그래도 70대가 되면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70대 때 단번에 늙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은퇴한 직후부터 일체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이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퇴직하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빈둥 지내고 싶다고 손꼽아 퇴직하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70세까지 현역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 퇴직 후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도 않고 은퇴하면 단번에 늙어버리는 일이 많다. 직장에서 일할 때는 책상머리 같은 루틴한 업무라도 통근하는 경우 생각보다 몸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70대라면 약 1개월 정도 지나면 운동 기능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저하되기 쉽다. 뇌 기능 측면에서도 일하고 있으면 매일 나름대로 지적 활동이나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등의 활동으로 다양한 상황을 접하게 된다. 반면 집에서 지내면 평소 뇌 활동이 없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 특히 전두엽의 노화가 단번에 진행된다. 전두엽이란 창조적 능력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예상치 못한 일에 대처하는 능력에 관여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노화되면 어떤 일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활동 자체를 귀찮아한다. 운동 기능의 저하와 뇌의 노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외형적인 인상에서도 발랄한 느낌을 잃은 기운 없는 노인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만간 퇴직을 맞이할 단계라면 퇴직 이후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한다. 퇴직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생각한다면 어느새 게으른 생활에 휩쓸려 습관으로 굳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70대에도 신체적 기능은 비교적 건강하다지만 전두엽의 노화는 이미 40대부터 진행되고 있다. 세 번째, 일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보약이다. 늙어서도 계속 일하는 것이 노화를 늦춰 언제까지나 젊음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했다. 이는 데이터로도 입증되고 있다. 나가노현은 일찍이 도도부현 중에서도 평균 수명 데이터가 하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1975년 무렵 이 지역 출신 남성의 평균 수명이 전국 4위가 되었다. 그 후 상승하기 시작해 1990년에는 전국 1위를 몇 번이나 기록했다. 여성도 2010년에 조사에서 1위가 되었다. 남녀 모두 평균 수명이 일본 내 도도부현 가운데 1위가 되었다. 후생 노동성이 최근 발표한 2015년 조사 결과에서 남성이 81.75세로 전국 2위, 여성이 87.67세로 전국 1위에 랭크됐다. 이 정도에 이르자
왜 나가노현이 장수하는 현인지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나왔다. 나가노현에서 메뚜기나 벌집 등의 곤충을 먹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라든지, 지형적으로 산간 지역이 많아 산길을 잘 걷고 하반신이 단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등의 이유가 제기된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곤충을 먹는 일도 줄고 자동차의 보급이 진행되어 산길을 걷는 일도 적어지고 있다. 이런 가설들은 그다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장수 마을의 이유는 이라는 데 있다. 필자가 생각할 때 진짜 이유는 이것이다. 나가노현 고령자의 취업률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나가노현은 지금까지 고령자 취업률에서 도도부 현 중 1위를 몇 번이나 기록했다. 총무성 통계국이 발표한 최신 데이터인 2017년 10월 1일 기준 고령자가 직업을 갖고 있는 비율을 살펴보자. 나가노현의 남성이 41.6%로 전국 1위에 랭크됐다. 여성도 21.6%로 1위에 자리했다. 남성에게 있어서 이 같은 높은 취업률은 높은 평균 수명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집에 틀어박혀 있지 않고 일하는 것이 운동 기능, 뇌 기능의 노화를 지연시켜 고령자의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오키나와의 평균 수명 및 취업률의 관계에서도 알 수 있다. 오키나와는 장수하는 현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여성은 장수하지만 남성 평균 수명은 전체 도도부 현 중 30위 아래에 있다.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후생 노동성의 2015년 조사에서도 전국 36위다. 하위에 위치하고 있다. 반면 여성은 전국 7위로서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있다. 왜 오키나와의 남성과 여성은 거의 같은 유전자를 갖고 동일한 기후 풍토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이 정도로 평균 수명이 다른가? 그 이유도 취업률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 필자는 생각해 본다. 계속 일에 종사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도 활동량을 떨어뜨리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것이 신체나 뇌 노화를 늦추는 것에 좋은 영향을 미쳐 건강한 70대, 80대로 지내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이다. 다만 나이를 먹고 난 후 일하는 방식은 젊었을 때와는 달리 바꿀 필요가 있다. 돈이나 효율만을 추구하는 근로 방식에서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살려 누군가를 도와 사회에 도움된다는 사실에 가치를 둔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네 번째, 햇빛 쬐는 습관이 사람을 젊게 한다. 적당한 일광욕을 하는 습관도 의욕 저하를 방지하는 데에는 아주 효과적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사람의 의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뇌 속 물질 세로토닌은 빛을 받으면 다량 생성되기 때문이다. 뭔가 고민이 있어 방 안에서 생각에 잠겨 있으면 기분도 가라앉는다. 하지만 밖에 나와 햇볕을 받으면 기분이 가벼워지고 밝은 기분을 되찾을 수 있다. 이 또한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일광욕이 중요하다고 해도 굳이 뭔가를 할 필요는 없다. 하루 한 번은 방 밖으로 나가 햇볕을 받으면 그만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산책이다. 일 없이 산책하는 것이 서툴거나 싫은 사람은 마트에 가서 쇼핑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어쨌든 하루 종일 방 안에 있는 것만은 피하고 낮에 밝은 빛을 받는 습관을 들이자. 또한 햇볕을 받아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밤에 뇌 속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한다. 이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수면과 깊은 관련이 있다. 흔히 고령자가 되면 잠이 얕아지거나 불면 등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는 멜라토닌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멜라토닌이 증가하면 숙면을 취하게 되고 불안감도 없어지며 우울증 예방도 된다. 발랄한 70대, 80대를 살기 위해서는 멜라토닌은 매우 중요한 뇌 호르몬인 것이다. 새삼스럽게 일광욕 시간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낮 동안 집 밖에 나와 햇볕을 받는 습관만은 만들자. 다섯 번째,
느슨한 운동을 습관화하라. 70대 생활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다. 아직 70대라면 나름대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대다수이기에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였는지 여부는 80대가 되어도 운동 기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지금까지 수차례 언급했다. 70대가 되면 의욕의 쇠퇴를 피할 수 없다. 행동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져 몸을 움직이는 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십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70대 사람들에게는 너무 격렬한 운동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가끔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인지 굉장히 무리를 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 하루 종일 헬스클럽에 있는 사람이나 하루 20km나 달리는 사람도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컨디션 체크를 수시로 하면서 운동해야 한다. 70대의 경우는 부하를 너무 많이 걸면 신체가 반대로 약해져 버린다. 이 때문에 충분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격렬한 운동은 신체를 산화시켜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킨다. 사실은 느슨한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70대의 사람이 일상적으로 몸을 움직인다고 하면 산책이 최적이라 할 수 있다. 운동을 무리하지 않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산책의 경우라면 손쉽게 자신의 페이스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일상 속에서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것에는 이로운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외출을 했을 때 지하철역이나 상업시설 등에서 무심코 계단을 피하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찾거나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럴 때는 충분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가끔은 노화 방지라고 생각하고 계단을 이용해보자. 이럴 때도 올라가는 계단보다는 내려가는 계단에서 제대로 걸어야 한다. 공공기관 등에서는 에스컬레이터가 하나밖에 없는 곳이 아직 많다. 상행 에스컬레이터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그런 곳이다. 본래 고령자에게 있어서 오르막 계단은 시간이 걸려도 의외로 오를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내려가는 쪽의 근력이 약해지게 되면 무서워서 걸을 수 없게 된다. 나이를 먹어도 약해지는 근육과 약해지지 않는 근육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내려올 때의 근육 쪽이 먼저 약해진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자신의 발로 걷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계단에서 내려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발밑을 보고 있으면 잘 알 수 있는데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다리가 젊다는 것이다. 넘어질 우려가 있다면 그만두는 편이 좋다. 하지만 무리가 없을 정도로 계단을 이용하여 다리 힘을 유지하자. 산책 이외에도 최근에는 물속에서 걷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자주 본다. 이것도 몸에 부하를 주지 않는 좋은 운동이다. 6번째, 자신의 의견을 적극 표현하며 대화하라. 고령자가 되면 자유로운 시간이 늘어난다. 하지만 이런 시간을 이용해 지금까지 배우고 싶었던 어학이나 역사 등의 독학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혼자 독서에 힘쓰는 독학 스타일은 전두엽의 노화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책을 읽고 입력하는 행위보다 대화 등으로 밖으로 꺼내놓는 행위가 전두엽의 활성화를 촉진해 노화를 방지하게 된다. 뭔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독학하지 말고 노인 대학이나 복지센터 등 몇 사람의 모임에 참가해 배우는 쪽이 전두엽을 사용하는데 효과적이다. 수다스러울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와 일상적으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자주 있는 사람 가운데 전두엽의 노화를 늦추고 나이를 먹어도 젊고 의욕적인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 70대가 되면 특히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의식적으로 갖도록 하자. 지인과의 토론이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젊게 한다. 고령이 되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지식이나 경험을 토대로 자기 나름의 의견으로 가공해서 출력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사실 70대 사람들에게는 인생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이 있다. 반드시 그 사람,
나름의 독특한 지식의 발신이 생길 것이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기회를 좀처럼 만들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지금은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의 SNS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의 의견을 올린다면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없어도 전두엽은 활성화된다. 그것을 계기로 당신의 글을 본 누군가와 연결되면 새로운 의견 교환의 장소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발신할 기회가 있다면 유식한 사람보다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전두엽의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다. 여기까지 와다 히데키의 책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에서 찾은 요양원과 간병을 멀리하고 자립하는 만년을 가져다 줄 70대 건강관리 비법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만 앓다 돌아가시고 싶다고 말하십니다. 그것을 9988-234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은 사실 정말 소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속에는 노화 시계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의 속도와 질은 사람마다 정말 다르지요.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나이 들어감에 있어 맛있는 것을 먹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 늙어서도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것, 햇빛 쬐고 느슨한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의식적으로 갖는 것 등으로 우리의 노화 시계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뇌를 사용하려고 하는 다양한 습관들을 70대에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70대에 시작한 습관은 80대 이후에도 평생에 걸쳐 지속되기 때문이죠. 오늘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셔서 9988-234의 희망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70대, 80대 이후의 삶을 스스로 더 활기차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세요. 누군가는 삶이 끝나가는 와중에도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 생각하고 계획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그저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무탈한 오늘이 행복한 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하면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 도전해야 가장 높이 뛸 수 있을지 모르고, 지금 고백해야 행복할지 모르고, 지금 활짝 웃는 게 가장 예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기를. 누군가에겐 가슴 시리게 아쉬울 우리의 오늘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이 드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이고 이치일 뿐, 현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1000배 만배 더 중요합니다. 지혜롭고 성숙하게 나이 드는 당신은 그 누구보다 아름답습니다. 이상으로 노후의 비밀 정원이었습니다. 노년의 삶과 애환, 차마 말로 할 수 없었던 고민들, 가슴속 응어리진 바위덩이 모두 여기에 내려놓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인연인데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인연을 한번 이어가 보는 건 어떠실런지요? 그럼 다음에 또 뵙지요. 그때까지 안녕하십시오.